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 뭐합니까?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은 것 가운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 또한 뭐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뭐 좀 틀어져도 철천지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결혼 관계.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원수가 되는 게 뭐다? 연애 관계. 그죠? 그 두 개 빼고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하다가 서로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떼먹었다. 이런 물론 원수가 되죠. 친구지간에도 어리를 상하게 되면 원수가 되지만은 그러나 연애나 결혼처럼 그렇게 막 원한에 사무치고 그러기는 좀 덜해요. 근데 인간관계 중에 제일 좋은 관계 그게 연애와 결혼인데 왜 이렇게 삐걱하면 철천지 원수가 될까? 좀 연구해 볼 만하네요. 여러분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 같아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런 관계를 잘 안 맺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특별히 원수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리 될까?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인간관계의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바깥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뭉쳐졌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지간의 인간관계는 인물 잘 안 보죠. 친구 사귈 때 인물 봅니까? 네? 예. 친구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리 있나? 의리 있으면 키가 좀 작든 얼굴이 좀 못생겼든 돈이 좀 없든 그런 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의리만 있으면 돼요. 같이 동업을 한다. 가게든 회사든 뭘 같이 한다. 이럴 때는 신용. 이 돈 문제 이게 정확하냐. 이것만 보지. 딴 거 그렇게 안 봅니다. 인물 보고 성격도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신용이 있냐. 이거 보죠. 절에서 이렇게 신자들은 어때요? 신심이 있냐? 이건 보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키가 크냐 적으냐 인물이 어떠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안 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한두 개만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연애 더 나아가서 결혼 이러면 연애가 많이 볼까 결혼이 많이 볼까? 결혼이 많이 봅니다. 연애는 인물만 괜찮으면 한다. 예를 든다면 결혼은 인물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격도 좋아야 되고 가정살림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결혼이에요. 첫째, 인물 괜찮아야 돼. 어디 갔을 때 마누라 예쁘다든지 남편 멋있다든지 이런 소리 들을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그죠? 성격이 원만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말도 좀 잘하고 친절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학벌도 괜찮아야 되고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존경할 만한 구석도 있어야 되고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이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욕심으로 사람을 구한다. 평생 덕 보려고 요리저리 요모조모 이렇게 해서 사실 욕심 덩어리로 만납니다. 어디 가서 가게 가서 상품 살 때보다 사실은 더 봅니다.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상품 어디 비싼 거 살 때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여러 가지 이게 성능은 어떠냐 전기는 많이 먹나 뭐 새거가 흠거가 온갖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봐요. 그만큼 손해보기 싫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덕 좀 보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좀 왕창 보고 싶다. 하나 잡아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은 욕심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뭐 옷이든 어떤 상품이든 그렇게 10번, 20군데 가봅니까? 근데 써는 막 19번, 20번까지 보잖아. 20번 봐요. 어떤 사람 보면 더 봐요. 그것도 또 몇 년을 두고 봐요. 굉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골렸는데도 이렇게 진짜 심사숙고 뭐 본인만 안 보고 가정 형편, 배경 뭐 다 하고 필요하면 뭐 흥신소까지 동원해가 뒷조사까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만나보고 몇 년을 사귀어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잠도 자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까지 해보고 이래까지 조사를 하고 안공합, 속공합, 바깥공합 다 맞추고 이래 했는데도 살아보면 속았다 싶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까지 내가 온갖 머리 다 굴렸는데도 딱 살아보면 이게 아니다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 타령하고 공합 타령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덕 보려고 눈을 높여서 찾으니까 상대도 어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내가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키를 조금 구두 높은 거 신고 가서 좀 높여야 되고 얼굴은 화장해서 조금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선 보러 갈 때는 미장원에 갔다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게 조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이쁘게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속이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조금 지갑을 두둑하게 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 다방에서 커피 마시던 거 어디 가서 마세요? 호텔 가서 마시고 뭐 어쨌든 약간 다 조금씩 속여요. 전문대학 나왔으면 4년대 대학 나왔다 그러고 4년대 대학 나왔으면 뭐 석사 하다가 관뒀다 그러고 약간씩 조금씩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가 겨우 맞추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구두 벗고 나니까 키가 좀 생각보다 작아 보이고 화장 지우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못생긴 것 같고 얌전 뺐는데 보니 성질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지갑 뒤져보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결혼 자체가 뭐 상대가 어떻게 속여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욕심,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도 크다. 덕 보려고 했기 때문에 덕 본다 생각이 안 들면 이럴 바에 혼자 살지 괜히 결혼했다 싶고 손해본다 싶으면 안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사랑으로 뭉쳐졌다. 사랑한다.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데 사랑은 절대 눈물이 될 수가 없고 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눈물이 되고 욕심이 이런 미움이 되죠. 배신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만 해서 배신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더 나은 남자, 여자를 골리듯이 남자도 더 나은 여자,
자기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여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이 사람 연애하면서도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쪽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듯이 상대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바꾸면 그냥 선택의 문제가 되고, 상대가 바꾸면 배신이 되고,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건 엄격하게 없습니다. 인생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선택했는데 상대가 딴 사람을 선택하면, 같이 선택해주면 맞아떨어지는데 딴 걸 선택하게 되면 배신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결혼은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가 사랑 좋아하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 좋아하시네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혼은. 알았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낫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한 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려면 욕심을 좀 버리면 돼요. 기대를 좀 낮추면 된다. 뭐 열렬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심을 낮추거나 기대만 낮춰도 막 무난하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 생각해요? 방도 하나 갖고 둘이 써도 되고, 뭐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실은 결혼해서 사는 게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덕 보려고 하는 욕심으로 자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한 게 더 힘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혼만 하게 되면 남자 여자 책임이 반반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된다. 낳고 싶어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낳기 싫어도 낳게 되고, 어영부영하다가 낳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없는 부부하고 자식 있는 부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져요. 이것이 잘못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부부라는 것은 각자 선택이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책임이 반반이에요. 근데 자녀를 갖게 되면 이거는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왜냐하면 서로가 선택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지겠다고 발버둥 쳐도 안 헤어집니다. 왜? 그거는 일방적 선택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자식은 안 낳는 게 낫다. 반반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무한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죠? 안 낳는 게 제일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낳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부부지가 자식이 생기면 부부지간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면 안 돼요.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헤어지게 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갈라지는 거니까 자기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정신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아빠 없이 미혼모로서 그냥 애를 낳아 키운다. 이럴 때는 충격이 덜합니다. 이건 애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라기 때문에. 근데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원수지만 애한테는 자기 아빠고, 내가 볼 때는 아내가 원수지만 애한테는 자기 엄마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에 대한 무책임, 즉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애를 낳아놓고는 지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로부터, 자녀로 인해서 나중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연도리를 알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감사히 받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안 받으려면 원인을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안 낳는 게 제일 나은데 낳았다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부부지간에는 뭐 이유를 붙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다가 결혼 생활의 문제로 불행해지고 자녀를 가져서 좋아했다가 나중에 자녀로 인생이 더 오랫동안 고달파지는. 그래서 예의 웬수야.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를 져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저런 남편을 만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전생 문제도 아니고 공합 문제도 아니고 사주팔자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만들었다. 왜 그런 원인을 만들었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아니면 부부지간에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식 문제는 어리석어서 결국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럼 결혼 그 자체가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게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결혼을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좋은 해결책은 뭐다? 이를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고, 두 번째, 이를 저질렀으면 결국은 과보를 기꺼이 받아도 괜찮고, 이런 과보를 안 받으려면 지혜롭게 대응을 해라. 부부지간에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해라.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자녀 안 갖는 것보다는 갖는 게 낫다. 즉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그것도 수행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이고 지혜로워지는 게 수행이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뭐 결혼 안 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 안 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그런 과보를 안 받으려면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니까, 자기가 욕심 많은 줄 아니까 그런 짓을 안 함으로 해서 그런 과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만 하다면 어떤 삶을 사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눈을 떠버리면 뭐 무슨 꿈을 꿨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감고 자는 그런 어리석으려면, 나쁜 꿈을 꾸려면 안 자는 게 낫죠.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왕지 했으면 어떻게 사는 게 좋다? 스님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게 좋겠죠. 이왕지 자녀를 낳았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게 좋다. 결혼 14년 차 남편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직장과 가정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아내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젊어서 놀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자들과 어울리는 1박 2일 여행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아내와의 다툼으로 많은 심리적 고통이 있었으나 스님과의 증문적설 그리고 심리치료, 독서, 아내와의 합의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아내와의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사인 것인지 사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로 이윤도 남기고 사랑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랑을 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먼저 주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믿음을 주기 위한 말과 행동이 먼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아내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제가 받아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밀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을 딱 해봐야 돼. 이 중생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이 어쩌해도 사실은 다 뭘로 산다? 이기심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도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인물은 어떻고 저게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직장은 어디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게 다 뭐예요? 같이 살면서 덕점 볼까 이거 아니에요? 손해볼 걸 각오하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사귈 때는 의리가 있나 없나 한 가지만 보고 사귀고 사업을 할 때는 신용이 있나 없나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사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10가지를 봐요. 그 이만큼 욕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놓고 보니 별로 덕보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혼 잘못했나? 괜히 했나? 이러고 손해다 이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한다? 굳이 살 게 뭐 있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장사지. 그래서 내가 장사다. 그러면 장사라 하는 거는 결혼을 잘못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주의 아닙니까? 그죠? 장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사로 결혼한 데에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사랑으로 결혼해야 좋은 거고 장사라면 나쁘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자꾸 사랑 타령을 하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장사면 장사, 사랑이면 사랑. 입장을 좀 통일해라. 내 요점은 이거예요. 딴 뜻이 아니고 이 입장을 장사를 해놓고 자꾸 사랑 타령을 하니까 이게 괴로움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냐 둘이 사는 게 좋냐 이런 게 없어. 근데 어떤 때는 혼자 사는 중심으로 삶을 보고 어떤 때는 둘이 사는 중심으로 삶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혼자 사는 데 따른 이익이 있고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래야 혼자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둘이 살 때 오는 그 손실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둘이 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지금 아내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나만 쳐다보고 딴 데 신경 안 쓰고 일찍 들어오고 술 안 먹고 이러면 좋지. 그럼 100점이야. 그런데 술도 먹고 늦게도 들어오고 딴 남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50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그냥 확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50점도 없어져 버려. 그럼 자기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피곤하다. 그러니 이럴 때는 한두 번 얘기해보고 여보 같이 살면서 이런 거는 좀 서로 맞춰주면 어떻겠냐 얘기해보고 그렇게 상대가 그래 그렇게 하지 하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인데 자기 그렇게 못하겠다 또는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래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습관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는 술 안 먹을게 하지만 술만 보면 또
넘어간다는 거요. 그럴 때는 내가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10시까지 들어오라 하는데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나쁜 놈이 되고,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에 기준을 잡으면 2시, 3시라도 들어와주면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가 나쁜 짓, 이 여자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저녁 10시에 둘 건지, 이틀 아침 6시에 둘 건지, 그러니까 하루 자고 들어오는 버릇이 있으면 이틀 안 자고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살려면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 내 말은 살아라가 아니라 살려면 관점을 이렇게 볼 때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는 거. 이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냐? 이렇게 사물을 보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고 남편가 문제가 있는데도 사실은 남이 볼 때는 어때요? 저분은 아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여자하고 못 살 텐데 그래도 그런 여자와 같이 사니까 뭐다? 저 사람은 참 인격 있네. 저 사람은 참 자비심 있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자기에게 이익에 밝아라 이 말이에요. 성질 내고 싸우고 하는 거는 이기심 같은데 누를 손에 끼친다. 자기를 손에 끼친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해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남자가 술 먹고 그 여자가 술 먹는데 제 조화가 제 술 먹는데 누가 괴로워한다?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새가 우는 걸 보고 내가 괴로워하고 달이 뜨는 걸 보고 내가 괴로워하고 남 술 먹는 거 보고 내가 괴로워하면 얼마나 바보예요. 술 먹는 게 그래 부러우면 나도 먹으면 되지. 늦게 드는 게 그래 좋아 보이면 나는 하루 더 늦게 들어와 버리면 되지. 그럼 뭐 문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핑계는 남을 댑니다. 그러고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해친다. 이걸 뭐라 한다? 어리석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리석다.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아시겠죠? 조금 뭐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자기를 진정으로, 이건 이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이거 자기를 진정으로 아껴야 돼.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남편 핑계대고 아이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자기를 괴롭히고 여러분들은 살잖아. 니 때문에 어쩌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걸 바보 같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은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얘기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임용고시를 볼 사범대학 학생인데요. 네. 같은 학교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네.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가버리더니 네. 며칠 만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만 갇혀서 네. 갇혀 지냈는데 절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근데 학교가 좁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마주칩니다. 네. 그때마다 외면하고 피하려 애쓰는데도 잠깐 봤던 모습과 들리는 목소리, 웃음소리 같은 게 잔상으로 남아서 자꾸 떠오릅니다. 네. 어떤 때는 마주치고 나서 또 잠깐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길래 막 온 힘을 다해서 뛰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헉헉거릴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또 진정되고 나니까 또 심장이 아릿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학교 다니면서 계속 마주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이 초등학생한테도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구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지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누구 마음이다.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인데. 근데 왜 그걸 간섭하려 그래? 아니 요즘 같은 젊은 사람들이 남의 마음에 독재를 하면 어떡해? 독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잔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아니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든 지금 결혼했나 안 했나? 요즘 결혼해놓고도 딴 여자 생기면 이혼하고 하나 안 하나? 해도 되는 이런 시대에
결혼도 안 하고 친구 사귀었는데 친구 바꿔놓는다고 그걸 갖고 성질 내고 울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습이요. 헤어지는 연습이거든요. 사람이 만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만나면 한용운 스님 시에도 만나면 뭐가 된다 반드시 헤어진다. 그러니까 헤어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상대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별론데 또 어떤 남자가 또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목매다는 데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싫다는 남자는 또 죽으라고 따라다니고, 세상이 그래요. 또 내 싫다고 버린 남자를 또 어떤 여자가 수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인생이 조금 더 경험을 하면 이런 이치 처음 당하니까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 그죠? 근데 한 두세 번 더 당하면 이제 괜찮아져. 그 이거 연습이라고 생각해.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연습. 아, 사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사람에 대해서 알았잖아, 그지? 둘이가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딴 여자 좋아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둘이 사귀다가 진짜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마음이 좀 갈까 안 갈까? 아직 그 남자 못 만나서 그렇지. 그지? 진짜 그런 게 아직 못 나타나서 그랬잖아. 그 남자 눈에는 그 여자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크게 그 남자 꼭 마음에 들면 좀 기다리면 돼. 왜? 그 남자 성질에 내가 보니까 또 좀 이따 또 여자 바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해달바 안 해도 돼. 네. 그냥 남처럼 생각하고. 근데 네. 사실은 이렇게 남자가 의리 없이 이렇게 사귀다가 뭐 그만 사귀자 그런 말도 안 하고 턱 다른 남자 사귄다 그런 남자라면 솔직하게 말해가 결혼해가 만약에 남자가 그 짓 하면 심각하나 안 하나? 심각해요. 심각하겠지. 네. 근데 미리 이거 알았잖아, 성질 더러운 거.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거예요. 그래.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맙다 그래야 돼. 아이고 네가 나한테 나를 가슴 많이 아프게 할 거를 네가 나를 사랑해가 미리 이래 떠나줘 가지고 네 본질을 미리 나한테 보여줘서 내가 고생 좀 덜 했다. 조금 더 사귀어가 이랬으면 더 가슴 아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내가 인사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 상처가 없어져. 아이고 고맙대 이렇게 인사를 해줘. 네.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거 학교에서 만나도 괜찮아. 만나면 그 여자도 친구로 사귀어. 친구를 사귀려 해보면 그 여자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여자를 숫제 친구로 사귀어버려. 그걸 갖다가 바보같이 내가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만날 나는 자유가 있나 없나? 있어요. 있지. 근데 내가 그걸 미워하면 나는 그 여자를 사귈 자유가 없어지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방 안에서 못 나가게 해도 나갈 자유가 없지. 근데 내가 밖에서 나는 이 방 안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방 안에 들어갈 자유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학생이고 젊은데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인생을 좁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인정해 줘야 돼. 만약에 이제 자기 같은 그런 성격이 뭐 남자들이 요즘 힘들어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좋아하지만은 아직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약속을 하기 전에 이렇게 너무 딱 달라붙으면 부담스러워하나 안 부담스러워하나? 부담스러워. 무슨 여처럼 붙어가 끈적끈적하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사귀더라도 나 딴 사람 사귈래 하면 그래 잘 있어 안녕 이러고 딱 끝날 수 있어. 그래 바삭바삭하게 살과제 있잖아요. 바삭바삭한 거. 그래야 삶이 행복해. 끈적끈적하면 안 좋아. 근데 처음 그렇게 마음 줬던 사람인데 아무 배려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라도 미리 해주지 싶은데 자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안해가 말을 못 해주는 거야. 미안해가. 우리도 그럴 때 있어. 상대편은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히 미안해가 말 못하고 이래 하다가 막 들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할 말이 있어. 자기한테 물으면 다 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요걸 경험 삼아야 돼. 요거를 상처로 삼으면 어떠냐? 다음 여자 남자 사귈 때 이게 장애가 돼. 이 인간 이거 또 배신할까? 이래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게 돼. 그런데 요걸 경험으로 삼으면 어떠냐? 아, 내가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아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 남자 사귈 때는 의심하면 이게 병이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내가 사귀는 거야. 그러면 혹시 그 전 남자는 내가 약간 좀 달라붙는 것 같아서 좀 싫어했다면 다음 내가 그걸 경험을 딱 삼아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면 좋아.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면 5번째 내지 10번째 만나는 남자가 진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앞에를 연습으로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번에 딱 2번째 만나면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진짜 남자는 몇 번째 있다? 10번째 있고 이거는 그냥 연습으로 내가 진짜 남자를 만날 때 사귀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편하게 사귀어보다가 연습 상대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해도 돼. 왜 같은 봄 춤 같은 거 추거나 뭐 이러다가 연습 상대 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나 없나? 연습 상대로 그냥 사귀면 굉장히 편안하고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집착을 하면 나도 괴롭지만은 관계도 잘 안 풀려. 그래서 아주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 친구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 친구 오래 붙어 있었으면 자기 연습할 기회가 적어지잖아. 빨빨 떨어져 줘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네, 스님.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젊을 때가 좋다. 저래 울고 불고 난리잖아, 그죠? 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잖아. 옛날에 저런 말한다. 세월이 약이돼. 젊을 때는 세월이 약이다는 말이 귀에 들어나 안 들어나? 나는 영원할 것 같지. 그래서 살아봐라. 세월이 약이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막 금방이지. 좋은 남자 나면 막 그 남자 어디 갔는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이게 그 항상 나무밥에 콩이 굵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딴 여자한테 가면 버렸던 것도 가면 또 좋아 보여요. 그런 게 지금 두 개가 같이 겹치는 이제래. 괜찮아.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네. 너무 그 국가적인 문제 이후에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질문의 격이 확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도 빨리 잊으라고 그러고 저도 빨리 제 생활에 집중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운동도 평소보다 2배 하고 뭐 웃긴 얘기도 많이 듣고 프로그램도 보고 그런데 제 생활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잊는 법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각하는 약을 어떻게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내달라 그래서 있는 방법밖에 없지 달리 방법이 있겠어. 근데 그냥 좀 알았어요 그냥. 이거 다 어른이 돼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 웃잖아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 근데 젊을 때 이 당사자는 그래 안 되는 게 또 현실이에요. 알았어요? 본인처럼 이렇게 국가 대사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지금. 이게 밥맛도 없고, 막 잠도 안 오고,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이제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병인데, 지독한 병이에요, 이것도. 아시겠어요? 이제 우울증 같은 저런 병처럼 이것도 지독한 이제 정신병인데, 그거는 요새 저런 거는 요새 개발이라도 해가지고 약 먹으면 되는데 이런 건 약도 지금 없어. 그래서 이건 좀 알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빨리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빨리 치료하려는 것도 좀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냥 연애할 때 좀 좋았어 안 좋았어? 기쁨도 좀 있었지. 재미도 있었고 그러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되나
괴로워하면서 가슴 조이면서 갚아야 돼. 그래 좀 아프세요 그냥. 빨리 치료하려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빨리 어떻게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아프세요. 이 진짜 약은 뭐가 약이다? 세월이 약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 빨리 안 가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치료가 되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일부러 그래 노력 안 해도 돼. 다만 이제 스님 법문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하면 그래 맞아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안 되더라도 생각이라도 좀 바꿔야 돼. 그래 나하고 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좋지만 지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나는 못 잊지만 지는 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는 못 잊어도 또 나는 잊을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아파하면서 인생을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가슴이 많이 아파 보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 젊은이들 헤어져가 가슴 아픈 사람 상담할 때 자기 잘하겠지. 그지? 걔보다 내가 더 아파 보면 걔 아픈 거 그거 감이 잡히고 두 번째 이걸 또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나중에 상대가 그래 아파도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내 믿음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이걸 이제 안 아파 본 사람은 상대 아픈 거 이해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극복을 안 해본 사람은 그 극복에 희망을 줄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조금 이렇게 아파보고 되게 좀 힘들면 이것도 정신과에 가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고 얘기 좀 나누고 이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기만 같이 좀 들어줘도 도움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정제 같은 거 좀 먹어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자기는 못 있겠으면 이제 깨달음장이라고 문경이 있잖아. 그죠? 거기 가서 오히려 수련하면 이런 건 좀 치유 효과가 빠릅니다. 혼자 이렇게 끙끙대지 말고 아예 그냥 깨달음장 신청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명상 수련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앉아가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깨달음장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국가 대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한테 괴로운 게 자기한테는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대사보다 지금 이 처녀는 더 큰 문제. 그저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선생님은 국가 대사를 논해도 저렇게 괴롭지는 않는데 이거는 국가 대사 아닌데도 지금 억수로 괴로워. 예,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헤어지자고 헤어졌어요? 상대가 가버렸어요? 예? 싸우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니 만나서 그래 한때는 재밌게 지냈어요. 공짜로 참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더니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과보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그분을 위해서 절을 해주면 나쁘게 생각하고 절을 하지 말고 그리워하면서 절을 하지 말고 네 만나가 재밌게 잘 지냈다 고마워 이렇게 하고 딱 끊어야 돼. 이걸 통해서 자기 극복을 하고 이게 상처로 안고 있으면 나중에 연애 못해. 이걸 딱 이렇게 웃으면서 극복을 해버리면 다음에 연애할 때는 훨씬 잘할 수 있어. 연습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 좋게 생각해. 안녕하세요, 스님. 현재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입니다. 13살 어리다는 거요? 제가 어려요. 분명해야지. 13살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예. 네. 검소한 생활 습관에 반했으며 아빠 같은 든든함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친구와 요새 앙숙처럼 싸우게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저를 점점 바꾸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돈 쓰는 방법부터 생활 습관까지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합니다. 저번에는 저의 라이프 플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이 고맙기는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나는 너를 냅두는데 왜 너는 나를 못 냅두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런 일로 화를 냈던 제 자신에게도 화내고 실망하게 됩니다. 깨장도 다녀오고 정토에도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배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싫어집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듯이 남도 저를 이해하고 바꾸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부 기도병이 걸려가지고. 자, 이게 칼이라고 하자. 칼을 가지고 요리하는데 이렇게 쓰면 편리한 도구요, 아니요? 편리해요. 이걸 가지고 나무 팔을 이렇게 썰면 어떠나? 안 이 돼요. 흉기지. 네. 그러니까 칼은 흉기도 아니고 칼은 도구도 아니야.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존재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흉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삽을 가지고 땅을 팔 때는 좋은 도구지. 근데 삽을 갖고 화가 나가 남의 머리를 때리면 어떠니? 흉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흉기라고 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삽이 도구다, 삽이 흉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삽은 흉기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거를 상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 말을 인용해가 상대보고 해야 돼요. 나보고 하는 소리.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니까 내가 괴롭잖아. 그럼 이 괴로움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래 보니까 상대의 행동을 아까처럼 저 앞에 질문도 상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생각을 놔버리니까 괴로울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 말을 어디다 적용한다? 남자친구에다 적어줘. 니 나 바꾸려고 하지 마라. 니 나 바꾸려고 하지 마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바꾸려고 하나 안 하나?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니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너 나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상대의 버릇을 고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구로 안 쓰고 어디로 쓰고 있다? 흉기로 쓰고 있다. 이쪽으로 적용해야 될 걸 저쪽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 나한테 조언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뭐 어려운 일이야. 돈을 이렇게 써라. 아이고 좋은 방법 가르쳐 주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그게 뭐 나쁜 의도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같이 좋다며.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거 저런 거 잘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벌써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넘어서 아버지 같다 하면 자기가 알아야 돼. 경제력이 나보다 낫지. 그러니까 약간의 경제적인 데서 또래 친구보다는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여유가 있어 좋은 면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또래 친구랑 막 말다툼을 하는데 이건 약간 아버지같이 어때요? 포용을 해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연애하면 좋은 점이 있어. 대신에 반드시 거기는 아버지같이 자꾸 뭘 가르쳐. 그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자기는 지금 좋은 것만 생각.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듬직하고 이런 거는 아버지 같은 거는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는 또 잔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칼을 놔놓고 날카로워서 좋다 이래놓고는 너 왜 솜같이 부드럽지 않나 이러고, 솜을 가져와 놓고는 부드러워서 좋다 해놓고 너는 왜 칼같이 날카롭지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모든 사물에는 그 성분이 그대로 되는데 자기는 어떠냐? 요술방망이를 원하는 거예요. 부드러워라면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워라면 날카로워지고 아버지같이 되라 하면 되고 입은 다물고. 그건 전적으로 자기가 지금 자기 욕구가 너무 강하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갚기 싫으면 힘들면 다음부터는 안 빌려야 돼. 자기는 돈은 빌리고 갚기는 싫다 이 말이야. 요건 좋고 요건 싫다 이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이 남자친구 때문에 깨장을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실 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어떤 자격지심? 제가 처음에 반하게 된 계기가 너무 삶을 검소하게 살고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검소하게 사는 거는 부부 같이 생활하면 인색해서 힘들어. 검소하게 사는 건 남일 때 아주 좋아. 아시겠어요? 남일 때 저 사람 검소하다 존경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같이 부부관계로나 부모 자식 관계로나 이렇게 살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 법문스님을 멀리서 보고 조를 넣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같이 살면 좋을까 나쁠까? 좋을 것 같이 한 살만 살아봐. 머리를 이렇게 흔들죠. 자기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인정받고 싶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모습에 저도 반했으니 저도 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인정받아서 뭐 하는데? 너를 인정해 주니까 친구로 사귀잖아. 인정 안 해주면 왜 사귀겠어? 저 바보 같은 소리는 하고 있어. 남자친구 누구 내가 가서 사귀지 말라고 내 얘기.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사귀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왜 사귀겠어? 다만 남자친구가 볼 때 그 사람이 검소하니까 자기한테 잔소리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건 필연적이잖아. 만약에 스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스님 잔소리 좀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면 자기가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못 고치는 건 뭐 괜찮아. 검소하게 살아라. 그럼 네 이러고 막 쓰는 거야. 왜 안 고쳐? 하면 그 잘 안 되네요. 이러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그래. 또 뭐가 문제야? 없습니다. 저도 명심본 하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은 날카로운 대신에 부드럽지가 않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67인데 내가 30대 되는 여성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30대 되는 여성이니까 이 여성은 자기 또래 대학 친구는 몇 살일까? 남자친구가 30살일까? 아니야, 그지? 그러면 동창회 넘어가서 젊은 남자친구하고 막 자기는 그냥 뭐 학교 친구로서 막 만나겠지만은 늙은 영감이 볼 때는 저기 무슨 사고 날까 이런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신경이 써지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다른 대가가 있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하고 살면 또 그만한 이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13살 많은 사람하고 살면 자기는 늘 어린이 취급을 받아. 이 부부가 대등 안 해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쁘게 안 해도 항상 이렇게 애기 취급을 하는 거야. 그걸 감수해야 돼.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어가 싫어가 집 나왔는데 또 다른 아버지를 하나 만나가지고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물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칼이 날카로워서 칼을 좋아했으면 그건 부드러움이 없어요. 칼이 아주 날카롭다 그러면 좋은 도구 역할을 할 때는 좋지만은 잘못되면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흉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좋아가 이 사람하고 사겠다 그러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그것이 문제라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남자가 줏대가 탁 있었고 막 친구 뭐 학교에서 보니까 막 결단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저 남자 좋다. 이가 연애가 결혼해가 살아보면 어떨까? 남자가 여자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지. 고집불통이야. 지 맘대로 해. 그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라서 남자라 그러면 약간 권위주의인 게 좀 싫었는데 네 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 어때요? 진짜 여자친구 만나듯이 권위주의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얘기도 잘하고 뭐든지 이래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다. 그럼 나중에 결혼해가 살아보면 뭐가 없을까? 줏대가 없어. 줏대가.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냐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남자가 아버지같이 해야 돼. 때로는 어때요? 야성적이 돼야 돼. 때로는 친구같이 돼주고 때로는 짐 들어주는 포타 같은 역할도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 남자도 여자한테 마찬가지. 어떤 때는 어머니같이 돼주고 어떤 때는 가정부같이 해주고 밥할 때는 가정부같이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만나놓으면 그것 때문에 같이 살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꿔서 맞춰야 될까? 쏨 됐다가 칼 됐다가 이렇게 맞춰야 될까? 내가 알아서 용도로 써야 될까? 내가 알아서 용도로 써야